다른 건 아니고 이제 요즘에 한국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MZ 세대들이 많은데 MZ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살기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납니다. 주식시장도 국장을 버리고 미국장으로 가는 사람도 많아지고 유럽은 더 이상 안 되니까 재산이나 투자도 싱가포르를 기점으로 싱가포르에서 하는 이유는 싱가포르에 투자회사들이 많아요. 이 투자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 동남아 이쪽에서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을 싱가포르에 있는 투자회사를 통해서 합니다. 물론 한국에 사무실에 들어와 있지만 결국에는 한국에 있는 돈을 그쪽으로 옮겨야 되니까 그런 경우 있고 유럽에 투자하려면 영국 바로 가시면 됩니다. 영국으로 아직까지 유럽에 투자하는 1번은 영국이니까. 그리고 영국은 전 세계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싱가포르에는 지금 돈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홍콩에 있던 돈이 절반 이상 다 절반 훨씬 더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돈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싱가포르는 장점이 하나 있죠. 영어를 잘 배울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가는데, 제가 이야기하려고 한 주제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해외 취업을 많이 합니다. 해외 취업. 그러니까, 조금 젊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30대, 25세부터 35세 사이에 이제 남녀들이 해외 취업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 많이 가는 나라가, 일단, 워킹 홀리데이로 제일 유명한 호주. 호주는 워킹 홀리데이로 워홀이라고 하죠. 워홀을 갔다 와서 자기 전공 분야를 찾아서 거기 정착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한국에 왔다가 취업시장에서 안 되니까 외국으로 다시 나가는 경우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취업은 거의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일단 그 극명히 나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한국에 없어서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한국에 없어서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나의 실력이나 나의 능력을 외국에서 인정을 해서 콜을 받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한국에는 내가 어떤 분야를 배우는데 한국에는 갈 데가 없고 한국에는 적당한 데 없어가지고 내가 자발적으로 찾아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내가 한국에서도 인정받고 있지만 한국 밖에서 인정을 더 받기 때문에 나를 부르는 케이스입니다. 그 케이스가 보통 요즘에는 AI를 포함한 빅테크에 관련된 빅테크 관련이면 빅테크 관련이라 하면 여러분들은 컴퓨터만 생각하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AI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산업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AI를 기반으로 한 로봇 분야도 마찬가지고 AI를 기반으로 한 화학, 물리학, 기초과학 등 그리고 아니면 그 건설, 기타 등등 뭐 건축 디자인, 기타 모든 분야가 다 포함됩니다. 요즘 기본이 AI를 깔고 있기 때문에 AI를 많이 하는 거고, 특히 AI 개발자, 컴퓨터 개발자들은 요즘엔 미국도 갈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간 정도 실력은 AI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겁니다. 예전에는 팀장이 한 명 있고 팀원이 10명 있어가지고 한 프로젝트를 개발했다 이러면 지금은 팀장 한 명에 팀원 두세 명만 있어도 이 세 명만 있어도 이 세 명만 몫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옛날 10명이 있는데 4명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감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즘 비행기가 사실은 기장이 뜰 때 가고 올라가서는 자동으로 가거든요. 그다음 내려올 때 잡잖아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것처럼 처음에 아이디어를 낼 때는 사람이 내고 그 다음에 진행 과정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검수하고 마지막에 또 검수하고 출시하고 만들어 완성을 시키고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중간 관리자가 필요 없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대체가 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관련은 특히 중국이나 캐나다, 미국 이런 데서는 급속도로 받아들이려고 하거든요. 캐나다 AI 엄청 발달한 나라입니다. 특히 기초 연구 분야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내가 능력이 있으면 취업을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되죠. 헤드헌터 시장에 나가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는 논문을 내거나 자기가 하고 있는 업에 관련된 쪽에서 콜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소수지요. 이런 경우는 소수고 정말로 막 10%도 안 될 겁니다. 한 5에서 8% 정도?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근데 AI 관련으로 나가는 인구 자체,
유출 인구를 한국에서 정확하게 통계를 안 냅니다. 밝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평균치로 유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0% 미만으로 파악이 됩니다. 나머지 90%는 뭐냐면 자신의 능력으로 나가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업종들이 뭐냐면 한국에서 조금 우리가 말하면 3D 업종이라고 해야 되나? 3D 업종? 그에 관련된 한마디로 노동력이 요구되는 분야의 직업이나 직장을 택했는데 그런 일을 배웠는데 한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대우가 안 되니까 대우가 안 되는 거죠. 대우가 안 되니까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건설 노동에 관련된 사실 건설 노동자들도 대학교 졸업을 건설학과 대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사실은 이거 안전모 쓰고 노가다 이제 같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같이 있으면 그들 같이 생활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출근도 똑같이 하고 퇴근도 똑같이 하다 보니까 삶의 질이 조금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노가다들은 중간에 쉬기라도 하는데 노가다 하면 안 되나? 하여튼 뭐 다른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보장이 잘 돼 있는 특히 호주나 미국으로 많이 갔었습니다. 지금 실제 미국 같은 데 호주 같은 데 많이 가가 있고 그래서 옛날에도 뉴스는 종종 올라왔지만 이런 데 가면 대우를 받는다. 사실은 대우를 받는다 안 받는다를 떠나서 그쪽에서는 각자의 생활에 그걸 뭐 그다지 관여를 하지 않고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뭐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냥 네 직업이 좋나 안 좋나 해서 말할 필요가 없는 거면 우리처럼 막 꼬치꼬치 캐먹고 릴레이션십을 맺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쪽에서는 가면 그 직업을 좋게 대우해 주나 꼭 좋게 대우해 주지도 않아요. 거기도 똑같습니다. 그거는 이미 그 단어가 있잖아요.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는 우리 여기서 나온 말 아니거든요. 거기서 만든 말입니다. 다만 그쪽은 사람들과 개인적인 관계로 그다지 많이 얽히려고 서로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신경을 안 쓰는 거죠. 네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거기 때문에 말을 우리처럼 안 해서 그렇지. 우리는 건설 현장에 가서 용접을 한다, 미장을 한다, 노가다 하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하해서 보는데 걔들은 그럼 니도 직업을 갖고 있네, 잡이 있네. 잡이 없지는 않네. 잡이 있네라고 인정해 주는 거지. 우리 한국과 달리 대우를 높게 해준다. 이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 블루칼라란 말이 거기 있는데. 그렇지만 한국과 같은 대우를 받지 않으니까 좀 편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도 보십시오. 그쪽에서도 그 일이 대우가 좋고 좋으면 걔들 많이 하겠죠. 백인들도. 미국이나 호주도 하겠죠. 왜 안 하겠습니까? 걔들도 안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미국만 예를 들어도 그런 건설이나 이런 데는 전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다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제일 많은 게 멕시칸. 멕시칸에 뭐 중국, 베트남, 별의별 아들 다 들어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생각해보세요. 지금 트럼프가 이민자 쫓아낸다고 많은 사람 해고하면 그 사람들이 원래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밑으로 내려가고 그런 일 해줘야 되는데 하기 싫다 하거든요. 블루 칼라라고 해서 거기는 대우가 한국보다 좋다. 그건 아니고요. 안 좋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안 좋은 건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 데려다 쓰려고 하는 거지. 네. 다만, 임금 차이가 한국보다 높기 때문에 장점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 아니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그거죠. 우리 옛날 독일의 그 인력 파견할 때부터 여자들이 제일 많이 나갔던 게 간호사였습니다. 간호사. 지금도 마찬가지죠. 호주에 워킹홀리데 가기도 하고, 호주 가서 간호사, 그리고 미국 간호사. 왜 그랬냐면, 이 의료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편하지가 않아요. 심리적이나 육체적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오래 하거나 그다지 잘 안 하려고 선택해요. 편한 게 좋으니까. 그리고 뭐 스케줄 짜고 이런 것도 그다지 좋은 건 아니고, 그건 기본으로 뭐 어쩌지 12시간씩 일하는 게 기본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데니까. 그런 분야들하고 아니면은 한국에서는 잘 이제 사라져가는 전문 연구 개발진들. 그러니까 연구 개발, 그러니까 중화학, 공업이라 이런 데서. 왜냐 한국이 원래 중화학 공업을 크지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기계 분야, 밀링이라든지 프레스, 기타 등 이 기계 분야 관련된 중간 관리 인력들이 한국에서 그런 것들 더 이상 하지 않으니까 그 제조업이 필요한 나라에 나간단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케이스들은 각자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살 수가 있는데
그 능력이 없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도피성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디 가도 적응 못해요. 그래서 외국으로 내가 나가고 싶거나 아니면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들은 세 가지를 꼭 갖춰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되나? 능력은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되나? 기본적으로 업무 능력이죠. 업무 능력은 기본입니다. 개인적으로 업무가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외국에 가서도 통할 정도로 그런 정도까지의 기본적인 업무 능력을 습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업무 능력이라고 하는 건 자기 분야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자기 분야에서도 전문가가 되어야 그 가서 통하는 거죠. 한국에서 안 통해서 미국으로 외국으로 나간다.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 사람 어디 가도 안 됩니다. 왜냐면 갈 데가 없어서 간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나는 한국에선 충분히 통하지만 한국의 기타 등등 사항이 나를 받아주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외국에 나가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난 한국에서 안 될 것 같아. 그냥 외국인 한 번 나가볼까 해서 간 사람 치고 성공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 업무 능력도 안 되는 데다가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문화에 대한 적응 능력. 즉 이게 왜 언어보다 더 중요하냐면요. 문화에 대한 적응 능력이 떨어지면 그곳에 가서 적응을 못합니다. 근데 가서 내 일만 하면 되지. 아니요. 전혀 안 됩니다. 그 예전에 그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구글에서 승진 못하는 이유.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구글 가면 어울리지를 못한다 이거죠. 서양 애들이나 미국이나 유럽 애들은 파티 문화, 자기들끼리 즐기는 파티 문화, 사담을 나누는 릴레이션 관계를 맺는 그런 문화를 잘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평가를 잘하고 서로가 냉정하게 알 수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안 한다는 거죠. 잘 못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진짜 한국에서 남녀 이런 파티 같은 거 갈 때도 아직도 있잖아요. 지금 20, 30대들도 그냥 우리 뭐 그냥 스탠딩 파티 시키잖아요. 안 와듣기만 서 있습니다. 진짜. 왜냐면 그 파티라고 하는 것은, 서양의 파티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을 알아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과 오래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하고 계속 서 있지 않습니다. 계속 옆 사람 가서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하고 명함을 주고받고 이야기하고 그러고 기억력 좀 기억하고 그래서 안에 있는 그날 가면 그날 있는 사람을 다 만나야 되는 건데 한국 사람들은 짝짝이 써가지고 저도 그렇지만 짝짝이 써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있어. 아는 사람 없나 찾아다니는 거죠. 서로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티 끝나고 나는데도 뭐 놀이를 게임을 하거나 해도 잘 안 어울립니다. 폐쇄적인 한국의 특성상 그래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거의 적응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구글에서도 한국 사람이 높은 위에 좀 못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 그런 거라. 대표적인 거라, 꼽아놨거든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적응하는 능력이 안 되면 정말 힘듭니다. 특히 미국 가서 일할 때, 영국 가서 일할 때, 호주 가서 일할 때, 영어만 하면 잘 된다.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과 문화에 어떻게 적응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외톨이 되거든요. 외톨이가 되면 살이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잘 못 버팁니다. 타향살이다. 거기다가, 거기서 관계를 형성을 잘 하지 못하면, 남들과의 업무 밀접도, 업무 성숙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같이 파트너로서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것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 일본의 문화입니다. 그네들의 문화를 알아야 되는 건데,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한국 가도, 중국 가도 한국 있는 길이 뭐예요? 제가 이제 대만에 다닐 때도, 대만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인데 안 가거든요. 저는 한식당에 안 가요. 예. 저 진짜 한식당에 안 가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만 친구들이 대만에 있으니까 사실은, 저, 제가 한국에서 와가지고, 사실 외국 가면 그 나라 고국 음식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어, 제가 계속 자기들하고만 밥 먹으니까, 제가 한식당에 가고 싶을 건데, 그래가지고 특별한 날, 저를 초대한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뭐 외국에서 와가 아무래도 생활비용이 적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대만 음식을 먹으면 가격이 이 정도라면 보통 한식당 가면 비싸잖아요. 원래 다 그렇잖아요. 다른 나라 음식이 다. 그러니까, 제가 힘이 드는가 보다 해가지고, 저를 어느 날 하루 저녁을 초대했는데, 한식당으로 간 거예요. 한식당으로 데려갔는데,
내가 왜 내고 왔네? 샤오씨, 네가 뭐 저쩌고 하면서, 네가 이런 것 같았어. 그리고 뭐, 한번 밥 먹으러 왔다. 그래 보냈는데, 뭐, 아이, 진짜 이라고. 나는 진짜 너그 음식이 좋다. 그래갖고 그 옆에 있는 키키라는 다른 식당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죠. 이제 그 문화에 적응을 해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데, 그러려고 하면 그네들의 생활 풍습에 따라가야 되거든요. 저는 좋아하니까 따라갔습니다. 원래 제가 좋아해요. 한국에서도 한식 많이 먹는 것보다 그냥 다른 나라 음식 먹는 거 더 좋아하니까 그런데, 이런 게 안 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는 뭐 항상 걔들하고 밥 먹고 뭐 보통 그 걔들하고 같이 다니니까 상관이 없는데, 한국 사람들끼리 보면 한국 유학생들이 오면 자기들끼리 모이거든요. 진짜 공통적으로 바로 보입니다. 만나서 자기들끼리 있어요, 자기들끼리. 근데 외국 애들은 자기들끼리 있는 경우 잘 없어요. 가능하면, 왜냐면 유학을 왔으니까, 아니면 공부하러 왔으니까, 그걸 하려고 하는데 한국은 안 그렇습니다. 그걸 끼리끼리 폐쇄성이, 문화성이 제일 큰 겁니다. 그래서 한국도 자기들 커뮤니티 보통 만들어서 그냥 아예 지내거든요. 예전에 그 유명한 게 중국 북경의 왕징이라는 거예요, 왕징. 왕징이라는 그 거리가 한국 사람들 모여 사는 데니까, 그거 하면 전부 한국어 다 있는 거예요. 아들이 좋은 유학생도 그 근처에 살고. 그러니까 중국어 유학하러 와가지고 하루에 절반은 한국말 쓰고 있습니다. 근데 좀 독한 사람들은 뭐냐, 안 가고 학교에 그냥 있거든, 학교 근처에. 그러니까 하루 종일 중국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과 지내다 보니까 문화도 그렇게 되라 익숙해져 가는 거죠. 그게 진짜 큰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외 취업을 단기적으로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 취업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해외가 취업했는데 나는 몇 년에 한국에 돌아올 거야.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취업이라는 게 안 쉽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환경을 바꾸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특히 한국은 나이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취업을 생각한다면 이런 걸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자, 거기서 중요한 것이, 거기서 1년을 버티든 5년을 버티든 문화에 대한 적응 능력입니다. 내가 갈 곳의 문화를 잘 알아야 되고, 문화를 이해하고 가라고 하고, 가서 로마에 가서 로마의 법을 따르듯이 그쪽에 따라가라고 하거든요. 한국 사람, 나가는 순간 한국 사람이 잊어버리라.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냥 여건이 한국일 뿐은, 나는 미국이면 미국에 왔다. 호주면 호주에 왔다. 호주 사람과 똑같이 생활할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적응을 못합니다. 적응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업무에 소외되고, 그네들도 나를 받아들여주지 않기 때문에 점점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소외를 받지 않으려고 하면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높아야 됩니다. 진짜. 그리고 세 번째가, 이거 진짜 중요하죠. 언어 능력인데, 제가 그러거든요. 뭐 중국어도 사실 좀 차이가 있지만은, 제가 중국에 가잖아요. 중국 가면 항상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니시 화샤마, 니 화런, 그러니까 니 한국어, 아니면 니시 남방은, 왜냐면 니 난독 사람이지. 왜 화런이라 하냐면 그러니까 제가 말한 어투가 중국에서 쓰는 북방 어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만에서 배웠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부산 사람도 서울 사람이 부산 사람 만나면 부산 말이랑 알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만에 가면 그냥 안 물어봐요. 한국에서도 길 가다가 저 대만 사람이 뭐 길을 못 찾아 뭐 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말해요. 제가 말하고 뭐 길 찾아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제가 한국인인지 아닌 줄 알아요. 나중에 이야기할 때 물어보거든요. 어디 사람이냐? 아니 어디, 그러니까 나니 어디서 왔냐고. 한국 사람이래. 자기는 대만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서 자기 원인 만난 줄 알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제 중국어가 딱 그렇게 돼 있고, 거의 뭐 사실 중국에서 안 배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면 그 말 들어요. 그래서 또 옷차림이 중국 애들하고 다르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쟤는 아마 태국이나 말레이시아에서 온 화교일 거다. 일본이 항상 그래요.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 온 화교라고 해요, 화교. 왜냐하면 일단 어투가 남방 말투니까. 자, 한국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투 자체가 이제 뭐 좀 편하게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차이 나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영국 유학 가고 싶으면요, 영국 영어를 배우세요. 영국과 통용되는 거.
호주 가고 싶으면 호주 영어를 배우시고, 영어 하신 분들 잘 알잖아요. 저는 영어를 그렇게 잘 못해도 들으면, 아, 이거는 영국 놈이구나, 이건 미국이구나, 아니면 이거는 호주구나. 그 나라 아들이 말하면 들려요. 제일 이상한 게 뉴질랜드만 진짜 못 알아듣겠던데. 근데 뭐 영어 하는 사람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이게 중요하다 생각해. 표현법도 다르거든요. 사실 그 호주 출신의 이런 영화 연예인들이 미국 가서 헷갈리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언어가 중요한 게 그 언어 스타일로 배워놓으면 그 나라 그 언어권에서 문화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미국식 영어 배워가지고 영국 가면 표현 틀린 것도 많고, 중국도 마찬가지요. 하위권 뭐 세관을 말하는데 둘이 다르거든요. 서로 쓰는 말이. 진짜 제일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대만하고 중국하고 서양인들, 외국인들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달라요. 약간 미면 자존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푸틴 같은 경우 푸틴이라고 대만에서 한자로 했잖아요. 그러면 중국에서 똑같은 거 안 씁니다. 푸딩이라고 푸딩. 그하고 트럼프도 중국에서는 대만에서는 트럼프라고 부르거든요. 대만이 아마 트럼프 맞을 거예요. 트럼프인데 이제 더람프라고 다르게 부릅니다. 다르죠. 이게 진짜 헷갈렸어요. 도대체 그리고 또 발음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정말 그러니까 어렵거든요. 그런 것처럼 호주에 미국식 영어를 써서 호주에 가면 표현법도 다르고 뭐 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내가 갈 나라의 언어를 배우라고 합니다. 영어라고 다 같은 언어가 아니잖아요. 남아프리카 한번 남아프리카 사람들 영어 들어봤는데 상당하게 진짜 그지 없어. 상당하게. 그런 것처럼 저는 가능하면 이 언어도 내가 기본적인 영어는 우리 학교에서 배우죠. 하지만 그 다음에 내가 나 다른 나라로 취업을 하고 싶다면 특히 영어권들은 그 내가 가려고 하는 영어, 미국이면 미국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다 다르잖아요. 동부, 서부 확실히 다르잖아요. 남부도 완전히 다르고 억양도 다르고 쓰는 표현법도 많이 다르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배우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쓸 줄 알고, 저 같은 경우도 부산에 사투리 쓰지만 서울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많이 좀 변화된 편이거든요. 근데 부산에서 술 먹다가 한 1시, 2, 30분 지나면 그냥 다시 부산말 쓰고 있죠. 예. 우리끼리 맨날 보다 보니까.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특히 아예 영어권이지만 나라가 다른 데 갈 때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적인 습관을 꼭 갖추십시오. 저는 이거 꼭 추천드리거든요. 내가 영국 갈 거면 영국 사람은 1년 전부터 친구를 만나라. 그리고 영국식 표현법 알아가면 거기 가면 편합니다. 그 박지성이 인터뷰하는 거 보세요. 미국 말이 아니잖아요. 박지성이 영어 쓸 때 보면 미국 말 아니거든요. 그냥 그냥 영국 말이죠. 바로 표시를 한다니까. 예,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게 정말 도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진짜 도움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활용하시고, 업무 능력, 문화 적응 능력, 그 다음에 언어 능력이다. 왜냐하면 업무 능력을 통해서 내가 전공 분야는 다 영어로 할 수 있잖아요, 외국어로. 그 다음에 그 나라 문화에 적응을 잘하는 사람들은 뭐든지 빨리 습득합니다. 단어를 습득 많이 그렇고. 제가 한 번씩 헷갈리는 게 대만에 쓰는 게 중국에서 안 쓰이고 중국하고 되게 다르고, 특히 요즘엔 진짜 어려운 게 한국에서도 20대들 쓰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 많은데 중국에서 그런 거. 뭐라고 뭐라고 다시 물어봐야 돼. 그 단어 뜻이 뭐냐고. 저 부산은 옛날에 한국 그랬거든. 예전도 안 됐죠. 옛날에 짠다 이런 말 나왔을 때 짠다가 무슨 말인지 물어봤다니까. 짠다가 무슨 말인데. 그러니까 뭐 안 하고 간다. 뭐 수업 시간 짠다 이러면 수업 시간을 안 하고 땡땡이 씨, 우린 땡땡이 씨나 농땡이 간다 이랬는데 원래 농땡이 간다죠. 이게 다른 거잖아요. 그런 거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바로 언어 능력도 있지만 문화 습관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쓰는 생활 습관에서. 이걸 꼭 갖추고 나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나가면 다시 컴백합니다. 리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아무것도 안 돼 있잖아요. 한국에서 내가 할 게 없으니까 나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할 거 없으면 나가도 할 거 없습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외국은 나의 도피처가 아닙니다. 도피처를 찾으시려면요, 그냥 한국에 가만히 계세요. 싸게 칩니다, 싸게. 한국에서 그냥 알바를 하세요. 거기 가서 알바 하지 말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알바로 들어온 거 아니거든요. 여기서 내가 3년이든 5년이든 한몫 챙겨 나가겠다는 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진짜 칼 피해가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얘들은 돌아갈 목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벌어서 여기서 안착하는 것보다 그 돈을 벌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자기가 부자로 생활할 수 있으니까. 자, 만약 그렇다면, 가는데 우리가 OECD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는요, 미국을 가든 영국을 가든 진짜 특정 뭐 AI 특정 직업 아니면 거기서 다시 돌아와서 한몫 챙겨가 돌아오게 안 됩니다. 지금은 80년대 뭐 중동 건설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OECD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되고요. 해외 취업을 하려고 하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내가 거기서 장기간 10년 이상 체류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아예 생활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 뭐 하기 힘듭니다. 그 영어 좀 될 때 돌아오면 그때 결혼대가 있을 거고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혼 문제, 가정을 어떻게 가지고 이런 거 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 단순히 내 혼자 그냥 가겠다고 그 안일하게 생각하면 가서 여러 가지 문제 부닥치게 됩니다. 특히 여성도 결혼, 남자도 결혼, 그럼 자식을 낳아서 어떻게 할 거냐? 그냥 거기서 키울 거냐? 정체성을 나는 하고 싶다. 그럼 한국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면 애를 학교 다니다 돌아오게 할 거냐? 아니면 애 낳기 전에 돌아올 거냐? 엄청나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단 말입니다. 특히 25세, 35세 사이는 이미 결혼이나 이런 가정을 생각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해외 취업할 때 아예 거기서 10년에서 아예 거기 살려고 생각하면 왜냐면 아이를 낳고 나면 사실 그 애한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 정체성이 미국으로 가느냐, 호주로 가느냐, 한국으로 오느냐, 아니면 중간에 왔다 갔다 헷갈립니다. 뛰어난 아들은 양쪽 다를 하지만 대부분은 한쪽밖에 적응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어느 능력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그 사람 삶의 능력이 그렇잖아요. 그 젠슨왕 같은 경우 어릴 때 태어나다가 타이페이 있다가 대만에 있다가 지금 미국 가 있잖아요. 중국어 못 하잖아요. 진짜 못했다고 떠듬떠듬해요. 안 쓰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면 제가 알거든요. 말은 알아들어요. 자기 중국 사람이 특히 대만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알아듣는데 본인이 표현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왜 거기서 몇십 년을 살았잖아. 아예 거기서 중고등학교 이제 다 해버리고 아예 그냥 그쪽 사람들하고 살았으니까. 그 네이티브 돼버린 거죠. 아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뭐 거기서 몇 년 경험해서 한국 돌아오겠다 생각하면요. 한국에서 갈 데도 더 없고요. 아예 그냥 고생하려면 여기 있으라고 합니다. 그 외국에 나가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반드시 외국에서 성공하고 자리를 잡는다 생각하세요. 뭐 결혼도 그 나라 사람 할 수도 있고 그냥 가족도 거기서 꾸며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하지 마세요. 어지간한 능력 아니면요. 한국 다시 오면 특히 한국처럼 이 서열이나 이게 중요한 나라에서 나이 들어가지고 나이 들하고 외국물 먹었다 이러면 괜히 어설프게 하다가 찍힙니다. 그는 그 한국 문화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폐쇄적입니까? 그러니까 그는 생각 잘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반드시 고려하신 다음에 해외 취업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진짜 고생하고 실패합니다. 자, 제가 그런 거 많이 봐서 압니다. 직관적으로.